자, 에어컨이 지금 갑자기 꺼졌네요. 예. 그 제미나이 PC 화면을 아까 이제 구성을 보여드렸었잖아요. PC 화면을. 근데 스마트폰 화면의 제미나이를 보게 되면 요 화면이고요. 요 화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두 줄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한글로 나오면서 라이브러리는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내용들이 여기 저장된 것들이 쫙 보여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이라든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잼스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데 무료는 여기 없어요. 잼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잼스가 없고 어디에 있냐?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를 눌러야지만 여기 중간에 잼 관리자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잼 관리자. 예,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잼 관리자 누르게 되면 이게 잼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전체적인 건 이제 밑에 있는 건 제가 만든 잼들이 주로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구글에서 만들어준 내용이 여기 이제 스토리북, 장문 에디터, 브레인스토밍 도우미, 커리어 컨설턴팅, 그다음에 코딩, 과외 선생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과외 선생님을 클릭하게 되면 그냥 과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제미나이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문제 풀이를 올린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얘가 답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문 같은 경우는 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주제를 넣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을 때 이제 제미나이 잼에 여기서 장문에 만들어 놓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챗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이 챗봇이 잼스고요. 챗GPT는 지피터스예요. 예. GPT-S 있잖아요. 그게 지피터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피터스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잼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잼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검색이 안 돼. 근데 챗GPT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을 검색을 하게 되면, 글쓰기 쪽을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미지 생성을 하는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GPT는. 그래서 챗GPT로 가게 되면 얘들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요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요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불러다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러다가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로 따지면 금액 대비 구글 제미나이가 다른 어떤 AI 생성형 AI보다는 좀 많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시간에 할 잼스도 있지만 잼스 말고 이제 또 해야 될 게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트북 LM. 잼스보다는 노트북 LM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잼스보다는 이번 시간에 잼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잼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뭐 NNC 장인에 대한 그 삼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잼이 게임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여기다가 만약에 장애인 고용 공단이라고 했나요? 네. 공단.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대한 NNC를 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딱 누르면 그 키워드만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런 잼을 만든 거죠. 이렇게 잼을 만들어서 그럼 잼도 어떻게 만드냐? 그냥 내가 잼을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이거 잼도 제미나이한테 잼 지침을 만들어줘. 하면 그 지침을 내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추구하는, 실현할 수 있는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지침을 잼 만들기로 가서 잼을 만들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응원 버전으로 보세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애써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잠재력은 끝이 없고 고난은 거뜬히 넘어설 용기는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향해 단단하게 함께 걷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지죠? 네. 그죠? 근데 로맨틱으로 할 때 애틋한 고백한 로맨틱 같은 거로는 장미꽃 백송이를 건네는 것보다
애틋한 내 진심을 인쇄된 활자 말고 내 눈빛으로 전하고 싶어. 고백할게. 용기 내어 말할게.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며 단 한 사람 너만 사랑하겠다고. 너무 멋있죠. 이런 것들을 키워드만 넣으면 삼행시를 이렇게 N행시를 만들어주는 이런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는 N행시를 만들어주는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도 얘가 이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임스 지침은 뭐냐? 선생님들이 봤을 때 만약 강의 계획서 자동 생성기 해서 만약에 어떤 교육 AI 교육 관련된 거를 키워드만 넣으면 얘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죠. 아까 프롬프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AI 교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여기다가 시니어 장애인 분들 이렇게 놓고 시간은 2시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놓고 엔터 치면 AI 기초교육 대상은 시니어 장애인 2시간짜리로 했을 때 얘가 강의 기획서를 만들어주는 여기가 에어컨이 자꾸 시간대가 되면 딱 꺼져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볼게요.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제시하신 주제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줍니다. 수강 대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강의 제목, 그다음 강의 목표와 목적, 그 다음에 강의 시간별 10주차로 만들어줬네요. 2시간짜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AI 기초교육이라 했더니 AI 관련된 내용으로 쭉 만들어주죠. 그냥 기본적으로 키워드 3개만 넣은 거잖아요. 키워드 3개만 넣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잼 지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잼 지침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강의안을 보여드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프롬프트 활용 팁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강의안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잼 지침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여드리면 나만의 맞춤형 AI 전문가를 만들어 주는 건데 요게 나만의 AI 워크스페이스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구적인 맞춤형 AI가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인데 기존 중에 내가 채팅창에다 계속 질문하게 되면 어떨 때는 이런 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런 답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잼 지침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즉시 유사한 내용을 계속 기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정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잼이다. 그래서 일반 채팅과 제미나이 잼과의 비교를 보게 되면 제미나이 채팅은 매번 새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얘는 한번 이런 기억으로 설정을 해주면 영구 기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질문에 따라 품질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화된 지시로 고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 시간도 짧지만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얘는 키워드만 넣게 되면 아니면 파일만 업로드만 하면 바로 작업을 해준다. 그 다음 어조나 수시가 어조가 바로 바뀔 수 있는데 설정된 어조로 계속 똑같은 톤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차이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잼을 메뉴로 활성화시키고 지시사항을 입력해주고 패키징 런칭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누가 페르소나를 지정해주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목표를 정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거 역시 프롬프트도 로고 타르톤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짧게 3가지 공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AI가 전문가로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10년차 블로거야.
그 다음에 주제를 주면 제목과 개요를 작성해 전문가적이면서 친근하게 말투를 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면 너는 10년차 블로거야. 그 다음에 주제를 주면 사용자가 주제나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 내용을 작성을 해줘. 그리고 전문적이고 친근한 말투로 써서 네이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톤으로 그 다음에 해시태그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는 잼스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로고 타로톤 형식으로 쓰시고 마지막에 잼스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유명 테크 블로그 편집장 출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상위 노출 조회수 공유 극대화시키고 핵심 스킬은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개선, 3문장 도입부 훅 수정, 가독성 향상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한다?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즉 제가 요 샘플을 해놓은 게 여기 있는데 잼 지침 뉴스 브리핑 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AI 뉴스 브리핑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AI 뉴스 정리해줘 라고 입력하면 아래 내용처럼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뉴스를 계속 올리시는 방장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AI 뉴스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매일 쏟아지는 AI 뉴스 중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AI 비서가 필요해. 사용자가 오늘의 AI 뉴스 정리해줘 라고 키워드만 입력하면 뉴스를 요 아래 내용처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얘가 지침을 만들어 주는데 요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제 나왔으면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지침을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로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잼 만들기로 가서 그 안에서 마법봉을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또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잼 클릭을 하고, 자, PC에서는 이 화면이 바뀌는데 좀 내려가면 뉴 잼이 있습니다. 요 상단에 있는 뉴 잼이 아니라 여기 중간 플러스에 있는 뉴 잼이에요. 요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 이제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제목,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여기 요청사 요겁니다. 요거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내용을 넣어주냐? 방금 받았던 제미나이에서 방금 나왔던 지침, 여기 AI 뉴스 브리핑의 지침을 여기 이제 마크다운 되어 있는 여기를 복사를 하고, 요게 지침이잖아요. 요게 지침. 요 내용을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디로 가져간다? 여기 인스트럭션.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 내용으로 얘가 이제 브리핑을 작성하는 건데, 요게 있는 마법봉 있죠? 요 마법봉이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거를 내가 여기 만들었던 이 내용 있죠. 요 내용을 복사해서 어떤 지침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마법봉을 딱 돌리면 구글 제미나이가 알아서 지침을 쫙 만들어 줘요. 그러면 요걸 그냥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얘가 다시 AI가 생성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직접 쓰시고 대충 몇 줄 정도 쓰시고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주고 마법봉을 딱 클릭하게 되면 역할 부여서부터 해서 얘가 지침을 쫙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AI 마법봉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울리게끔 얘가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다시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목을 넣어줘야 돼요. 아까 여기 했을 때 AI 뉴스라고 했죠. AI 뉴스 요거를 가져가서 복사해서 여기 제목을 넣어주고 요걸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딱
세이브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됐고, 만약에 뉴스를 가져오는데 어떤 참고적인 내용, 막 영문 신자라 뭐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지식을 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이런 것들이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자 오늘의 AI 뉴스 여기 딱 치면, 내가 딱 치면 이 지침대로 오늘의 AI 뉴스를 쫙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7월 13일 날짜에 한중 AI 기술 빗장 이 내용을 쫙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련된 출처 주소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잘 나오면, 이렇게 잘 나오면 이제 저장을 완전히 하고 스타트 챗 누르면 어디로 간다? 이제 나만의 챗봇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생성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엔진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다시 눌러보셔도 됩니다. 오늘의 AI 뉴스라고 치면 아까 같은 내용대로, 아까 거기서 미리 보기에서는 했던 내용이 저장은 되지 않아요.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키워드만 넣으면 얘가 이제 검색을 쫙 해가지고 AI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예,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출처를 누르게 되면 출처 기사로 가죠. 이렇게 출처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AI 뉴스 맨날 무슨 내용이 뉴스 있는지 내가 매일 받아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챗봇 하나 만들어 놔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잼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나중에 요 내용들 한번 쭉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트렌디한 SNS 마케터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을 홍보하는 이런 마케터로 바꿔서 작성을 하시면, 그 다음에 타겟이 우리는 이제 장애인들이니까 이걸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캡션과 해시태그를 뽑아달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나는 SNS 카드까지만, 이미지까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 만드는 거를 여기다가 주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만드는 거를. 어떤 목표, 그 다음에 목표의 결과값을 그냥 노출과 조회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 생성하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잼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지금 막 들으시니까 좀 어렵죠?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우니까 요것도 이제 실습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긴 한데,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튜터로도 만들 수가 있고, 코딩에 관련된 멘토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잼스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동화 작가라든지 NNC 장인이라든지 면접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식단에 대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레시피를 만들고 내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주는, 사용자가 식재료를 입력하면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내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 루틴의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어울리는 내용을, 지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잼은 사용자가 개발, 마케팅, 자기개발, 기획, 이런 것들을 나만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잼스입니다. 잼스. 그래서 잼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비서를 만들어주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잼을 만든다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공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공유. 그러면 여기 지금 AI 뉴스 만들었잖아요. 이거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 공유 주소 복사로 이 공유 복사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분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풀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풀어주고 요걸 뷰어로 해놓고 링크 복사해서 완료 누르면 어디로 간다? 아까 제가 이제 메일 쓰기 해서 보낸 메일함에 이분한테 보내면 여기 내용을 보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제임스 침 공유라고 보내면 이분도 이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었는데 사용하다 보면 조금 뭔가 부족해 라고 했을 때 이 연필 요거 에디터를 누르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예, 수정이 가능. 이 공유가 된다라는 기능이 불과 이거 제미나이가 나오고 나서 바로 된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이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쓰기 코치 이제 연필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제 이 역할 페르소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기본적인 아까 내용을 써서 여기를 돌린 거예요. 여기 마술봉을 클릭을 하고 내용을 클릭을 한 거죠. 이렇게 체안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했을 때 잼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만약에 있다, 이런 내용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그럼 그 결과물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이미지처럼 생성해주는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여기 올려놓은 곳 중에 여기 특별한 게 없네요. 다 지금 저기다 제가 올려놔서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 눌러서 업로드 파일 눌러서 제가 만약에 요 png 파일을 올려놓고 사용자가 첨부 파일 업로드하면 첨부 파일 처럼 만들어주는 첨부 파일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미지 또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첨부 파일처럼 이미지를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잼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이미지 또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첨부 파일처럼 이미지를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잼 지침을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이미지처럼 잼 지침을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잼 지침을 안 나오고 사용자 이미지 또는 키워드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수정이 됐네요.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잼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런 슬라이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뉴 챗을 누르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파일에서 모아 툴에서 캔버스를 클릭을 하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이 AI 추천 사이트 PDF 파일이 있는데 첨부 파일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첨부 파일을 분석해서 슬라이드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그냥 해볼게요. 첨부 파일을 분석해서 강의용 슬라이드로 발표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캔버스를 선택하고 PDF 파일을 올려놓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얘가 이제 화면이, 이 파일이 업로드 된 건가? 이게 이제 캔버스 기능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지 기대가 되네요. 캔버스를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캔버스를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저거 문서처럼 그냥 만들어져 버려요.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선택을 하는데 제대로 도구를 활용하려면 각각의 기능을 선택을 하고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AI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 추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뚝딱 만들었죠. 보시면 이미지 제작 툴, 미드저니, 이미지 FX,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그 다음에 오픈아트 통합형 플랫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모델별 결과 비교하는 거 미드저니, 이미지 FX, 시드림, 그 다음에 장면을 제작해주는 구글 AI 스튜디오와 제미나이, 그 다음에 LM 아레나와 버텍스 AI, 영상 제작해주는 소라, 예전 거라 이제 소라나 비오3, 그 다음에 영상 특화 도구 제작 효과는 힉스필드나 그 다음에 런웨이, 헤일로 이런 것들 그냥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AI 도구, 음성,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 오디오 영상 다운로드 하는 거, 젠스파크 여기 차세대 작업 공간, 이렇게 올인원 AI 에이전트 이런 식의, 그래서 질문까지,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는 어디서 가져왔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PDF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AI 여기 캔버스에서 내가 만약에 한글 파일, 그 다음에 PDF 파일, 그 다음에 도큐멘트 파일, 뭐 워드 파일 이런 걸 올려다 놓으면 얘가 간단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둡다 뭔가 했을 때 전체적인 슬라이드 배경을 여기서 다시 만약에 이제 전체 슬라이드 배경 색을 밝게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얘가 다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배경이 지금 밝게 하는데 그 밝게를 내가 어느 정도 맥락을 이해를 해서 만들어 줄지는 좀 다르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엑스포트 슬라이드가 있는 거는 그 구글 활용 도구인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내가 일일이 다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이제 화살표 있는 거는 PDF 파일로 다운이 가능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이
슬라이드를 공유로 해서 남들한테 그냥 PT 하듯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는 슬라이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글쓰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 초안 이런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그 보고서 만약에 우리 관공서에서 만들고 있는 보고서 초안을 업로드 시켜놓고 이와 같은 보고서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 보고서 스타일대로 제작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흰색 배경을 바꿨는데 글씨 색도 바뀌었죠. 글씨 색까지 흰색 배경을 가져가니까 글씨 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제 따라오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또 슬라이드로 가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추가해 달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포트 슬라이드로 하게 되면 얘를 구글 슬라이드로 얘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어서 요게 끝나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구글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일일이 페이지별로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내용도 수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구글 슬라이드. 네, 구글 슬라이드로 가서. 이거 7번 슬라이드만 여기에서 수정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그것도 가능해요. 아니 이거 여기에서 여기서 지금 요거 끝나고 나서 할게요.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이건 직접 바꾸는 거잖아요. 그 직접 다 바꾸는 거고. 그럼 만약에 한다는 거는 여기 채팅창에다가 슬라이드 7번에 대한 폰트를 바꿔줘. 아니면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를 해줘. 어울리는 이미지 추가해줘. 혹시 이제 내용을 만약에 수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내용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구글 여기 슬라이드 7에 구글 소제목에 잠깐만요. 소제목의 폰트를 아니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소제목 소제목 내용을 뭐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직접 예를 들어서 워드로 쳐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아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여기 왼쪽 채팅창에서 내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소제목 내용을 서로 위치를 뭐 바꿔줘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개가 바꿔줄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슬라이드별로 일일이 채팅을 하면서 수정은 가능해요. 그 대신 일일이 여기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여기 아까 엑스포트 슬라이드 우리 선생님이 아까 들어가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익스포트 슬라이드로 눌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눌러서 그러면 슬라이드로 가는 화면을 메뉴를 내가 만들어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익스포트 슬라이드로 가가지고.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제가 아까 엔터를 안 쳤기 때문에 아직 바꾸질 않고 요거는 이제 13페이지를 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바꿔서 넘어가야 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여기 오픈 슬라이드 나왔죠.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구글 슬라이드를 얘가 자동으로 열어요. 이렇게. 네. 구글 슬라이드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 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일일이 내가 들어가서 폰트 글씨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AI를 눌러서 여기 제미나이 이런 걸 눌러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첨부 해달라고 하면 첨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미나이 눌러서 이 슬라이드를 뭘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 내용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건 유료죠.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건 유료만 가능한 거죠. 아, 지금 무료는 안 뜨나요? 네, 무료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유료 버전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 봐요, 그러면. 글씨도 제가 여기서 바꿀 수 있고. 예,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완전히. 이렇게 할 수, 이미지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넣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거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라게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서 지금 아까 했던 거 한번 눌러볼까요? 슬라이드 7의 소제목의 내용을 서로 위치를 바꿔달라고. 그냥
왼쪽 채팅창에서는 슬라이드별로 내가 곧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이미지를 첨부해 달라고 하든지 어떤 내용을 넣어서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내가 이제 하나씩 수정이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 일일이 내가 타이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익스포트 슬라이드가 예전에 없었어요. 이게 또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얘기고요. 예전에 이제 다운로드만 됐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건데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그 버전별로 계속 위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마지막 버전으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바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 되는데 이렇게 아까 이미지가 자, 7번 슬라이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줬는지 예, 위치 바뀌었죠? 예, 위치 바뀌었어요. 이렇게 소제목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익스포트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차이가 제가 이제 유료 버전을 놓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순간 잊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캔버스 기능이 간단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제작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웹페이지처럼도 만들어줘요. 웹페이지처럼 구성을 해서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 그 슬라이드대로 넘어가게끔 해서 만들어주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런 게 이제 캔버스 안에 지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좀 차이가 아까 이제 슬라이드를 갔을 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만든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많이 제미나이 기능이 엄청 뛰어나죠? 예, 이렇게 뛰어나고 아까 이제 음악 만드는 거 플러스 눌러서 이제 음악 만드는 걸로 갈 때는 그 음악에서는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30초밖에 제작이 안 되는데 아까 무료 버전도 스마트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래시가 아닌 3.1 프로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음악도 3분짜리 음악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조금 일찍 끝내고 네 번째 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